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미래그대 이정열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간만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유상증자하고 결산실적 공시 추정치랑 함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순매수 흐름들이 간만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간은 살짝 관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투신 이쪽에서는 순매수를 오늘 장중에 뭐 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장 막판까지 야금야금 순매수 기조를 좀 키웠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들은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장중 흐름들을 보니까 장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들 뭐 반등 나와가지고 증시 흐름에 따라서 좀 가다가 장 막판에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들 확인이 좀 가능한 상황들이 되겠죠. 난데없이 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을까? 이 7일까지만 했어도 좀 주가가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바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 보여줬던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이 나왔습니다. 2월 11일이에요. 11일, 11일에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 지배구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있고 두산 뭐 중공업이 있고 여기 퓨어셀 있고 두산 퓨어셀이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적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적자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중공업의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좀 뭐랄까 좀 악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긍정 패스 얘는 일단은 보류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밥캣이 오늘 호실적을 냈어요.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캐시카우는 뭐였죠? 밥캣이었죠. 밥캣. 자, 밥캣의 두산 밥캣 흐름들을 보면은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자, 실적들을 보면은 매출이 5조, 영업이익 5,953억 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 두산 산업 차량 인수해가지고 두산이 좀 줬었는데 두산중공업이 이 두산 밥겟을 좀 살려주려고 좀 줬었어요. 줬는데 줬는 대비해가지고 뭐 연간 매출이 40%가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55%가 증가됐습니다. 4분기 매출 44% 14억 9,700만 달러. 야, 이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의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10%대를 달성을 했어요. 두산바켓이 일단은 여기 반영이 좀 되지는 않지만 5조 8천억 원 가량을 추정치 컨센서스보다 서프라이즈가 난 거죠. 3천억 원 가량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영업이익도 5,900억 원, 5,700억 원에서 증가된 실적들이 나왔겠죠. 그러면은 매출이 반영이 되는 두산중공업의 지배주주 순이익도 증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더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실적들도 나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의 뭐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바로 하루 만에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 두산바켓의 호실적에 힘입어 두산중공업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려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유상증자 결정 내용들을 보면은 채무 상환 자금이 이거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이 남은 2천억 원 가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채무 상환 자금들이 줄어들었고 기타 자금도 줄어들었는데 뭐 기타 자금이야 뭐 줄어들어도 줄어들든 안 줄든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7천억 원이거든요. 7천억 원. 근데 5천억 원. 이 날짜가 5월, 4월, 10월. 당장에 이거는 좀 그동안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내용들 10월 달 거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다 갔겠죠. 갔겠죠. 이거까지는 다 갔겠죠. 남은 거 이거를 좀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2천억이 남는다는 거. 5천억 원. 2천억 원.
이걸 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숙제. 근데 연계 실적으로 뭐 실적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우려감들이 좀 덜어낼 수도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게 13,850원에 유상자가 진행이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유상자는 유상자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내일부터 유상자 청약을 바로 합니다. 내일부터 유상자 청약을 해요. 근데 우리가 청약일이 되면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오기도 하더라. 경험상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전에 주가 보면은 유상 증자하기 전에 청약일 보면은 청약일에 주가가 살짝씩 올라가는, 권리락이 이후에 청약일에 주가가 살짝씩 올라가는, 다른 종목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11일에는 청약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2월 10일, 2월 10일, 10일, 11일에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3월 4일에 상장이 됩니다. 이제 주식으로 입고가 되는 거예요. 자, 물량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권리 매도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6,000원이었었다가 13,850원이 됐었죠. 근데 이게 청약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청약을 주식수가 만약에 0.4주, 0.38주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13,850원에 하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유상자 가격까지 갈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신주가 더 많이 되니까, 많이 풀리니까, 주식수가 더 많이 증가가 되니까, 주식수가 더 많이 증가되니까. 근데 많이 증가되진 않아요. 엄청 많이 막 오버행 물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상장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50원까지 갈 거냐? 이건 약간 좀,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은 아닐까. 가능성이 그래도 신주 가격이 비율이 높은 것보다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나마 좀 낮지 않을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것들이 불리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실적 발표가 2월 11일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11일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올해 실적 이거보다 추정치보다 좀 더 증가되는 실적들이 발표를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추정치가 좀 나아졌고 매출액을 좀 줄 거다. 영업이 이거 발표를 해봐야 되지 않겠죠? 해봐야 알겠죠. 발표를 하는 걸 봐야 알겠죠. 그럼 단기 순이익 대비 해가지고 우리가 EPS가 419원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예전에는 한 500원 정도를 했는데 유상증자가에 좀 되기 때문에 한 419원 정도까지로 좀 희석이. 예전에 제가 500원 EPS 500원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500원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35배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42배 정도, 42배 정도, 17,800원에 580원. 그때 580원이었는데 540원이었는데 얼마였었죠? 가물가물한데 30배. 조금 이제 이 적자가 좀 났었던 게 흑자로 돌아서는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원전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도 뉴스케일 파워에서 기재를 납품 공시를 좀 수주가 나온다라고 해도 시차는 존재합니다. 바로 뭐 오늘 계약해서 사갈래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납품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생산도 해야 되고 이송도 해야 되고 또 납품도 해야 되고 환처리도 해야 되고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원자력 발전의 유럽 친환경 에너지 분류 체계. 자, 독일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당연히 독일은 러시아한테 가스 수입해가지고 유럽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원전에 대한 안 좋은 역사가 좀 있으니까. 감축 전체, 벨기에도 뭐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근데 프랑스는 뭐 원전을 그,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니까, 국가니까. 스위스, 스웨덴, 뭐 신규 건설, 점점 이렇게 영국, 핀란드, 체코, 헝가리, 뭐 폴란드, 슬로베키아, 그리고 2021년도에 결정이 된다라고 정책 리스크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신규 원전 계획이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뭐 이 중에서 신규 원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영국, 핀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쪽이기 때문에
프랑스만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쪽에는 중국은 얼토당토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아니면 프랑스인데 미국은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지분이 좀 있으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거는 프랑스를 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EU가 텍소노미 원전을 포함시킨 여부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국내 원전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유럽의 가스 에너지 안정을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을 가지고 무기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유럽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강해질 거다. 중요도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수주를 받는다 그래도 시차는 좀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뭐 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여준다라고 해도 좀 여기 바로 좀 회복하는 모습들 빨리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월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이후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천천히 결정을 해도 늦지 않죠. 근데 유상증자 상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여유가 아무리 좀 있어도 유상증자 상장하기 전까지는 저 같으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유상증자 상장할 때까지 지켜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3월은 지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